우리 박찬하 대한사랑교육위원께서 K뮤직의 과거에서 미래까지라는 주제로 한국 음악사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과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맞이해서 K뮤직의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뮤직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방금 전에 조세린 교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문화, 특히 이 가야금이라든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전통 음악을 멀리하는 그런 현실, 이런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뮤직이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K팝도 있지만 그 이전의 고대에는 이것이 한국의 음악이었겠죠. 그것을 뭐 국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국악사, 그거에 뭐 간단하게 제가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K-팝도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BTS라든지 이렇게 뭐 탈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J-Hop 뭐 나와가지고 이제 삼고무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정말 멋있죠. 융합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삼고무라고 하는 거는 북이 3개예요. 오고무라고 하면은 이제 북이 5개죠.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BTS 공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BTS 지민이 있죠. 그때 당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부채춤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채춤을 또 문화원에서나 이렇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그 현대의 어떤 춤에는 그 뿌리에 바로 우리의 뿌리 DNA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K뮤직의 역사라고 해서 조금 거창한데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이제 코리아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중심에 있죠. 그런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반크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크의 지도를 보시면요, 거꾸로 된 지도예요. 이 거꾸로 된 지도를 보면 그러면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이 한국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서해가 있고 오른쪽은 동해가 있고 이렇게 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00년 전쯤에 이때 이제 소빙하기를 거쳐가지고 이때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삼면이 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의 동남쪽에 보면은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울산에 가보면 울산 울주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7,000년 전입니다. 7,0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거기 보시면은 고래들이 많습니다. 한 60여 마리의 어떤 모든 종류의 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래잡이를 했었고, 그 배도 나와 있고, 샤만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실 것은 이렇게 음악이니까 그 부분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뭔가 긴 장대와 같은 것을 입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기 써놓기는 제가 필이라고 썼는데, 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와 가깝죠. 고동이라고 하고 나팔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내는. 그래서 뭐 이제 고래잡이를 할 때 나가거나 아니면은 들어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신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을 확대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약간 더 작은 것을 이렇게 악기 같은 것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두만강 유역에 보면 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쪽입니다. 거기 보면 두만강이 있는데요. 이 두만강에 보면은 4,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뼈의 피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어떤 피리라든지
7,000년 전, 4,000년 전 뭐 필이라든지 뭔가 음악을 내는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함께 해온 거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음악과 함께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내려가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0년에서 한 1500년 전에 이 동이족이라고 써 있는데 이 한국인들을 옆 나라인 중국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국의 어떤 서적에다가 적어놨겠죠. 뭐라고 써놨냐면 이 한국인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길에 사람이 밤낮 없이 다니는데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풍속은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DNA라고 하는 것은 무시를 못하는구나. 지금 전 세계 어떤 K-팝 열풍이나 K-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에는 이제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1990년대 생겼는데요. 이 노래방이 지금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치면 100만 명에서 뭐 200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 매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술도 드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어떤 실력을 키우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과거에 한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K 뭐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20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구가 뭐 5천만 뭐 이러는데 200만 명이 내가 노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 공연을 하는 어떤 스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 걸 다 따라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뭐 비교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예전에는 오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줄을 서서 이렇게 오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팬들은 가사 하나하나를 다 따라 부르고 있다. 정말 멋진 일이다. 한국 팬들은 세계 최고 중에 하나다. 이것은 이제 떼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한국은 노래 실력,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석학 서량지는 중국 사전사화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동이족, 한국인의 음악 교육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이름이 높았다. 여기서는 이제 음악 교육이라고,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인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 벽화에 무용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세기에. 자, 보시면은 뭔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무용을 하고 있죠. 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전체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무용을 하고 있고, 저 위쪽에 한 명은 따로 이렇게 춤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춤 연습을 잘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다시 저 반복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감독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7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있는데요. 이 소년들은 뭐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 위에는 춤추는 사람들, 아래쪽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데, 7명이라니까 생각나시죠? BTS,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감독하는 감독이 있었던 이런 어떤 연습을, 예로부터 또 연습량도 많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구나. 그래서 고구려의 음악도 굉장히 이렇게 중국과 이런 데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는 실제로 고구려의 어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을 칼군무라고 하잖아요. 칼군무. 그래서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든 모든 아이돌들이 한국은 정말 실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룹인데 정말 똑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로부터 그러한 어떤 노래 연습을 했었다, 음악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항상 후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5월이면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췄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췄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우주의 주제자, 그리고 조상님께 드리는 어떤 예식이죠. 그래서 5월과 10월에 그때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천 문화라고 합니다. 하늘의 제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등의 어떤 제천 의식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해마다 10월이면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음악이죠. 함께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한판의 그런 대동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5일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뭐 한 달도 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춤추고 노래하는 민족, 이것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가야 이런 나라 이전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이 고조선 때도 보면은 이 하늘의 제를 지내는 무천이 있었다라고 해요. 좀 전에 보죠, 동해에도 무천이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무천이라고 하는 것이 고조선에서도 10월에 무천을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태백일사를 보면은 옛적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을 향해 춤추는 음악 무천지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지금의 한국에 보면은 그 위쪽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고, 만리장성 바깥이니까 예전 고대의 한국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홍산 문화라고 하고 또는 묘화 문명,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황하 문명이 있죠. 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오래된 그 문명이 그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5500년 전에 우하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몽골 자치구에 우하량촌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총묘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5500년 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문화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제천 문화가 나오게 됐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옛날에 천원지방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둥글다, 그리고 땅은 사각형으로 방정하다라고 해서 하늘 둥근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현을 해보니까 우하량에 원형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에 3층 제단이 있었죠. 하늘에 삼신상제님께 이렇게 제를 지내기 때문에 원형 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그때 제를 지내는 어떤 정성스러운 모습을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 한국인의 제사는 반드시 먼저 살아계신 것과 같이 하였으니 항상 조상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성을 들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리는 것은 직접 이렇게 보는 듯 그 예의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근본을 돌아보면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손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천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천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최초의 국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또는 박달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읍은 신시라고 합니다. 이 18분의 환웅천왕이 통치한 1565년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6000년 전에서 약 45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때 보면 최근에 내년 1월 15일에 공개하는 BTS의 오리지널 스토리 세븐페이츠라고 하는 것이 예고편이 나왔어요. 세븐페이츠 자코라고 하는데요. 7가지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이제 석진 씨가 이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이 신시가 무엇일까? 좀 전에 보셨죠. 신시, 디바인 시티 또는 시티 오브 가드라고 하는 바로 환웅천왕의 배달국의 그 도읍이 바로 신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시의 음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시의 음악, 신시 배달의 음악, 신시의 음악을 공수라고 하기도 하고 두열이라고도 했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불러 삼신상제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나라의 복을 내려 길하고 창성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신시 음악이, 신시잖아요. 디바인 시티, 어떤 신의 도시이기 때문에 신에게 제를 지내고 신의 기운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배달국 시기에 몇 가지 음악 기구를 보면요, 홍산 문화에 옥기가 있습니다. 오공금이라고 하죠. 오공금이라고 하는데 5000년 이전의 악기예요. 여기에다가 현을 원래 이게 쭉 이은 현악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이전 홍산인들이 사용한 편경, 석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로 오면은 뒤에도 석경이나 편경이 궁중 재래 음악으로서 지금 쓰이는데 이것의 최초가 바로 이 배달국 문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최고의 음악은 무엇일까? 카일 하인츠 슈토크 하우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음악인이 있는데 최고의 음악은 인간의 목소리다. 목소리는 인간의 가장 좋은 악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행도 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순수 소리로부터 중요한 말까지 음악과 언어 사이의 가능성의 모든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목소리에서 내는 가장 신성한 목소리, 소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거를 예로부터 이 배달국 시대에 5,500년 전에 수행,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 여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5,300년 전에 바로 수행을 하는 남신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신상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트라, 주문을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신성한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우주의 음악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BTS 세븐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을 하냐면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범과 곰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외국인 분들께 한류 팬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설화 속에 범과 곰? 아마 이거는 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단군 신화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화나 이야기로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호랑이가 탈출하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로 많이 알고 계신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곰이 아니라 웅족, 그 다음에 호랑이가 아니라 호족, 웅족과 호족이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100일, 21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이 호족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트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습은 삼성기에 나와 있는데요. 환웅천왕께서 21일을 택하여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아까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간 문을 닫고 수도를 하셨다. 그래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환웅천왕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웅족과 호족에게도 이러한 수행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행이 바로 인류가 우주의 음악, 천재의 노래인 주문을 읽었다. 이런 음악을 예로부터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인도로 가면은 옴 만트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광명의 음악이요 우주 음악인데 인간이 하늘 땅과 하나 되어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가 바로 이 주문 만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노래가 바로 주문인데요. 이것은 옴 만트라로 시작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훔 만트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지냐면 5,000년 전에 이미 주문을 외던 그런 우주 음악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할까요? 그 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이 언제냐면 160년 전에 동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뭐 서학, 웨스턴 러닝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동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0년 전에 이 한국의 땅에서 출현한 동학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동학에 보면은 이런 만트라 수행을 합니다. 핵심적인 주문이 시천주 주문이라는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21자 21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웠던 분들이 뭐 동학시대에 300만 그 뒤로 20세기에 와서 1000만 이상이 이 시천주 주문 이런 수행 이런 우주 음악을 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군 왕검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단군 시대인데요. 한 4,000년 전, 4,300년 전입니다. 그때 초대 단군 왕검께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셨는데 이게 참성단, 강화도에 가시면요. 이 참성단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때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뒤에 참성단의 친히 천재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군 조선 시대 2000년의 단군 조선 시대에는 뭐 초대 단군 왕건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천재를 올리게 되는데 그 기록 중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 아까도 이렇게 나왔죠. 삼신께,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2000년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2096년 정확하게 그 동안에 47분의 실존 인물 단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 초대 단군 안검이 계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르단군이라고 합니다. 예, 부르단군. 이 부르단군 시절에 단군 조선의 애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 우리도 한국에 노래가 있잖아요. 애국가가 있는데 그 애국가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어화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은 부르단군 때 어화의 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화의 음악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신시의 옛 풍습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삼신상제님을 맞이하는 노래이다. 가사에 나오는 대조시는 삼신상제님을 말하는데 하늘의 주제자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주제자, 그분을 맞이하는 어떤 노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화가죠. 그래서 어화가의 내용을 보면 상제님, 삼신상제님의 큰 은덕을 우리 배달의 민족은 영세토록 잊지 못하리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진 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가 이때를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어떤 식민지를 겪었던 시절인데요. 1921년 개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내일이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이 개천절을 딱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에 개천절을 맞이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 기념식을 행했을 때, 이때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죠. 거기에 김원식 의원이 신가, 이걸 신가라고 해요. 신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화가를 독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창을 하고 그 다음엔 뭐 또 여러 번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이 어화가가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이 개천문화재에서 뭐 작년에도 들려드렸지만 100년 전에 이 어화가, 그래서 오늘 한번 어화가를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어화가 한번 틀어주세요.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네, 어화가를 들으셨는데요. 뭐 이제 어화가를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이 노래를 또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이게 중국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한서 동이열전을 보면 진안의 풍속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리고 술을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풍속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이때 사용하는 술은 그 모양이 축과 비슷하고 그것을 타는 곡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은 중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춤추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삼현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삼현이라고 하죠. 가야금, 비파, 거문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파는 지금 크게 이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지만은 가야금과 거문고는 지금 많은 노래를 이렇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뭐냐면 현악기는 가야의 현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6세기 전반의 대가야 시절에 가실 왕이 궁중의 악사였던 우룩에게 당시에 연주되던 전통 악기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악기를 참고해서 만들도록 지시한 현악기가 바로 이 가야금인데요. 이 가야금을 완성한 뒤에 이 우룩은 바로 12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에도 보면은 이걸 뭐 신라니까 신라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가야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라의 국보를 보면 자, 이런 토우가 있어요. 토우에 보면은 신라금을 연주하고 있는 신라 토우의 모습인데 저 동그라미가 뭘까요? 저 동그라미는 실제 이제 유물로 지금 남아 있는 양의 양머리입니다. 양머리. 그래서 저것만 보고서 아, 저거는 가야금이구나, 신라금이구나, 또는 백제에서 출토가 되었으니까 백제금이구나. 어쨌든 삼국이 전부 다 이런 현악기를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인데요. 일본 정창원에 일본으로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신라금, 가야금을 세 대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형이 뭐냐면 아까 양머리 정도 이런 유물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가야금은 산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조세린 교수님께서도 이 산조라고 하는 것을 한국인들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가 김창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창조를 하셨던 분이죠. 우리나라의 가야금 연주의 명인이시다. 신하위 가락에 판소리 가락을 도입하여 근대 가야금 산조의 틀을 만든 창시자이시다. 이분이 이제 가야금 산조를 함으로써 그 뒤에 이제 검은고 산조, 뭐 해금 산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면 가야금만 있는 거죠. 가야금 산조 있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장고를 치는 그분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를 하시고 그리고 대금 산조, 해금 산조, 피리 산조, 아쟁 산조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흩어질 산자를 써요. 그래서 흩은 가락, 허튼 가락 또는 흩은 가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연주 장소, 조건에 따라서 어디서 즉흥적인 감정 표현도 중시하는 그런 음악이 탄생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게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산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검은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고는 고구려의 그 벽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멋있는 어떤 검은고를 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 분은 마스크를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검은고의 대가는 왕산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 만든 악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현악금이다 또는 현금이다, 검을 현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선비들이 가야금을 이렇게 타는 그런 모습들, 함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야금도 보면 검은고 산조가 있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백낙준 선생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검은고 산조가 선보이게 됩니다. 백제에는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 백제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데 아래쪽엔 용이 있고요, 위에는 봉이 있고 그 아래 봉황 밑에 뭐가 있냐면 오악사가 있습니다. 5명의 악사가 있는데요. 뭐 신선의 어떤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는 완함이다, 백제금이다, 백제적이다, 백제고소, 이 5가지 악기를 다루는 모습인데 저 완함이라고 적혀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완함이 아니고요, 삼현악입니다. 그래서 백제사면이라고 해요. 백제 금동대학로 중앙에 악사가 연주하는데 백제사면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중국 남방의 이족의 사면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남방 문화, 남방의 아시아의 문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사면 악기를 보시면은 저쪽에 이렇게 있어요. 사면 악기 분포도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백제의 어떤 영향, 백제가 이렇게 수교를 맺거나 백제가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음악이 융성했던지 해가지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또 이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제만이 가지고 있는 토기가 삼조기예요. 그래서 삼조기, 사면악,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삼박자가 있습니다. 삼박자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지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다. 모든 생명은 하나이고 모든 만물은 하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뭐 삼조기라든지 또는 사면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어집니다. 특히 한중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삼박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은 공중음악이든 궁중음악이든 민속악이든 거의 모든 음악이 삼박자로 되어 있다. 최준식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삼박자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아까 하늘의 제를 지낼 때 삼신께 제를 지낸다,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낸다, 이것과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뭐 중국으로도 이제 음악이 전파가 되지만 가까운 일본으로도 고대의 한류가 이렇게 전해지게 돼서요. 5세기, 7세기 한국의 음악이 일본으로 고구려 음악, 백제 음악, 신라 음악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백제의 미마지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전통 가명극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서 일본 고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한류도 굉장히 뜨겁죠. 뭐 BTS 영상 시청 시간이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보아, 동방신기, 카라에 이어서 지금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이 엄청난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 이따가 이제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1인 오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혼자서 그 뭐 6시간, 10시간까지도 하잖아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북치는 사람,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연행하는 이어지는 그런 장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림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면 그 판소리 명창 모홍갑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홍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하고 고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삼박자가 되어서 판소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5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판소리도 창작을 많이 하죠. 5마당 가지고 못 하잖아요. 현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작 판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뭐냐면 판소리도 뮤지컬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장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소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페라를 연출했던 프라이어 감독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전통 문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세계화를 판소리도 세계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 판스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판소리를 연구하고 계세요. 안나 예이츠 서울음대 교수도 파란 눈의 판소리 연구가시죠.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연주를 하실 카메룬 출신의 프랑스인 소리꾼 로르 마포, 한국 이름이 소율 씨인데요. 소율 씨도 이 판소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2015년에 접해서 그 이후에 판소리를 직접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예종에서 국악과에서 지금 판소리를 알고 우리의 소리를 오히려 이렇게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따가 공연을 보시면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K-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의 시작, 뭐 남사당 폐에서 100년 전에 시작됐죠. 지금은 더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때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 춤의 전설이 바로 한성준 선생인데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가 바로 한성준이다. 새로운 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성준이라는 춤꾼이 동학의 개벽 사상을 꿈꾼 춤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21세에 동학혁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세에 굿 남사당패 놀이패 유랑 생활을 한 10여 년간 하다가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동학 사상을 접하면서 시천주 수행을 하면서 실천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성준은 조선시대의 꿈을 근대적 춤으로 새롭게 정립한 전통 가무악의 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성준이 외증조 부이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이 바로 가수 김한선인데요. 그의 매니저가 바로 가수 김한선을 연습생으로 이렇게 데뷔를 시키는 거죠. 처음으로 춤 전문 가수다라고 하는 그 댄스 가수라는 어떤 이미지가 김한선에서 나왔는데 이 최초의 연습생 김한선이 연습을 하는 모습, 뭐 이렇게 오전에는 노래하고 점심에는 음악 공부하고 저녁에는 춤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때 가수였다가 이제 기획자로 나섰던 이수만이죠. 그래서 내가 가수를 되게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수만 씨가 놀러 왔었다. 그때 아마 이 첫 시도였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서 아이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1997년에 IMF 구제 금융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98년에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게 되는데, 한류는 바로 이 IMF 때 생겨난 독특한 문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획사를 꾸리고 있었던 SM은 이때 나가잖아요. 1997년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즈음이 1997년에 YG도 나오고 JYP도 나오게 되죠. 이때 이제 창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본 문화가 개방돼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들어가게 됩니다. 베이징 콘서트를 하면서 한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보아가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게 김한선이 14세 때부터 연습생 한 것처럼 보아를 그렇게 키우게 되고, 동방신기가 또 일본과 전 세계를 또 석권을 하게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고 유튜브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이 대중음악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시대가 되기 이전에 박진영은 2003년에 방시혁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미국 준치를 꿈꿨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탄생할 때 그래 갔어도 되지만 그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던 거죠. 이때 같이 했었던 사람이 방시혁이죠. 이 방시혁이 독립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돼서 누가 나오냐면 지금의 BTS가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2010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이게 돼서 2011년에 뭐냐면은 이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유럽의 한류 팬들이 공연을 하루 더 하겠다고 시위를 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전 세계에 불게 되면서 2013년에 이제 모든 미국과 전 세계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거기를 방탄소년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력으로 이게 이겨나가서 빌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보드 1위를 2018년에 하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고, 세 번째는 2019년에 이관왕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를 넘어선 대단한 성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1964년에 비틀즈가 미국에서 공연을 할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비틀즈, BTS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오마주를 했습니다. 비틀즈처럼 미국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때는 영어였잖아요. 근데 한국어 앨범으로 미국을 공식적으로 정복했다. 뭐 정복이란 말은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롤링스톤즈라고 하는 음악 전문지에서 이렇게 썼죠. 월드컵 4강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다. 대중문화의 지형이 확 바뀌었다.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K-팝이라고 하는 것은 BTS를 포함해서 수십 년간의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S를 포함해서 블랙핑크 또 뭐 여러 가지 세븐틴 여러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함께 전 세계에 함께 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의 미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도 이 정도로 올랐죠. 군사력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시혁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음악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김남준 그 BTS의 리더죠. RM입니다. 그는 음악으로 단지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국의 사상으로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이마니엘 페스트라 RC 교수님이 또 홍익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널리 광명된 어떤 광명으로 가득 찬 빛의 인간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21세기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에 사실은 주목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상이 되면은 전 세계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음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슈토크하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 음악이 인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전 우주가 지구의 중요성이라는 새롭고 초종교적인 자각으로 깨어날 아주 최적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구촌이 진정한 한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이 K-뮤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의 힘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런 높은 문화의 힘으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 전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강의 내용 중에 뭐 BTS도 나오고 블랙핑크도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박찬하 대한사랑교육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